네, 두 번째 큐버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 30대 남성이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남성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도 이게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끝까지 이걸 어떻게 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온라인에 퍼져서 이제 화제가 됐고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 속의 당사자가 모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또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었고 저도 이 영상을 뉴스로 접하기 전에 먼저 봤었습니다.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CCTV 영상입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다툼이 생겼는지 조금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굉장히 큰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이 여성이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쓰러져서 결국엔 정신을 잃은 것 같은 모습까지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고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에서 양측 모두 경찰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양쪽 다 반의사 불벌 그러니까 폭행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경찰에서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이지만 폭행치상이라든지 상해죄, 특수폭행으로 가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사를 조금 더 해보고 피해 상황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폭행죄 절대 아니다. 있을 수 없다.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절대로 100% 고려돼서는 안 된다. 특히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이것도 수사 당국에서 좀 엄중하게 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영상을 보면 분명히 피해 여성이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공격에서 분명히 이 휴대폰을 들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이 휴대폰이 우리는 그냥 뭐 전화 받는 거지만 이거 분명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우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폭행죄,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특수폭행죄가 되어야 하고 이거는 그냥 저는 폭행치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그 지금 나와서 진술하는 그 사람들의 진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 여성의 신체를 좀 감정하고 신체에서 피해 여성이 직접 진단서를 안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진단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확히 말해서 이게 분명히 2차적인 데이트 폭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해야 되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 가해 남성에게 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랑 좀 다른 방향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경찰이 이 해당 영상의 유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일단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 영상이 지금 이렇게 유출이 된 경위가 뭐 피해자 아니면 그 가해자 뭐 양쪽 다 가해자 겸 피해자긴 하겠지만 이 두 사람 찍힌 사람들이 이것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 CCTV를 이제 관리하는 자가 지인에게 이 영상을 보내면서 그 이후에 이것이 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에 찍혀 있는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만약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처벌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알려지기로는 지금 이 CCTV 영상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최초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영상이 없었다면 저희가 사건 큐브 시간에 이 주제를 다룰 이유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리꾼들의 경우에는 아니 이거를 처벌하는 게 과연 합리에 비춰봤을 때 이게 그래도 되는 걸까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원래 이제 관리소에서 나왔는지는 확인되어야 되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관리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관리소에 있던 관계자가 이 영상을 최초로 경찰이나 아니면 사법당국에 이 피해 사실이 너무나 참혹해서 도저히 이 사실은 그냥 덮어둘 수 없고 반드시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공익적 의사에 의해서 이걸 만약에 보냈다면 조금 문제가 덜했을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다 지금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그게 호기심으로 혹시
보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으로 퍼날랐다면 예.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는 국가 당국의 이 이야기를 먼저 알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것이 그 공익에 합당한 행동으로서의 전파 가능성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라서 예. 사실 그 관리소에서 어떠한 목적에서 이걸 퍼날랐는지는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실 아동 학대 저희 첫 번째 다뤘던 내용도 그렇고 두 번째인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뭐 지금 당장 일단은 저희가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면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 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폭행이 있을 때 사랑으로 덮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네가 잘못했잖아. 야, 휴대폰 안에 네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왜 안 보여줘? 휴대폰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 개인사 생활이지 보여줄 의무가 없는데 그거 안 보여준다고 해서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덮는 건데 이때 첫 번째 폭행이 있을 때 분명히 신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폭행은 첫 번째 폭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두 번째 폭행부터는 분명히 막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하고 신고를 받았다면 그냥 우스꽝스러운 그냥 그 젊은 남녀 청춘들의 그냥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사정당국에서는 반드시 깨달아서 양 당사자들 분명히 분리 조치하고 그 이상의 데이트 폭력의 2차 가해가 없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쌍방 폭행 후에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남녀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서 폭행죄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정도까지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